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 플랜 B의 발언에 관한 이슈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에 관한 솔루션들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제가 분석해볼 코인은 리플인데요. 리플에서 드디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정말 리플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시바이누와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펀드도 출시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암호화폐 리플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1달러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는 리플의 가격이 최근 0.75달러 저항과 0.89달러 사이의 거래 범위를 유지해 왔다면서 통해서 이제 가격 움직임이 안정되고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리플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리플 역시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또 거래 물량도 좀 포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긍정론은 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우선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좀 트위터 시황과 함께 분석을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요하네스가 이제 트위터에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 하락 시장이 좀 아시아 시장이 주도를 했다라고 글래스노드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 이제 아시아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지표상 나타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동시간대에 유럽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지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지금 아시아 시장에 거의 이제 매도 폭탄격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해서 이렇게 좀 가격이 같은 비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가격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서의 물량이 좀 많이 출현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보시면은 US,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또 EU,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상승 추세의 모습의 가격이 좀 포착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 이제 검정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 매수세와 매도세, 빨간색으로 좀 아래로 포진되어 있는 게 좀 매도세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위쪽에 있는 녹색이 매수세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또 유럽 시장과 또 미국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좀 시장이 우리가 좀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이끌어서 이제 조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지표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일전에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한 형사처벌까지 감행하겠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거래 중지를 시켰던 그 기한이 12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바로 6일 전까지 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또 중국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제 가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발 악재들이 이 아시아 시장 매도 폭탄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러한 물량들을 또
US와 EU 시장에서 받아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들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앵커님이 이제 산타랠리가 가능할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시아파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견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온체인 지표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오늘 첫 번째 지표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앵커님께서는 좀 아시아 악재들이 그래도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뉴스로만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지표로 네.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호재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절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제가 트위터 시향을 한 번 더 알려드릴 건데 플랜 B에서 정말 자신 있게 12월 달에 산타랠리, 연말에 10만 달러 장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의견을 번복하는 트위터를 최근에 게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플랜 B에서는 그 10만 달러가 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은 정말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10만 달러서를 본인도 이제는 어느 정도 회의를 느끼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만큼 지금의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공포 분위기가 많이 있기도 하고 이 S2 모델을 대입을 했었을 때 이 연말에 정확히 이제 시점까지 제시를 했었죠. 연말에 이제 10만 달러가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몇 주 전까지는 좀 강력하게 어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시장, 연말 시장에 관해서는 또 이제 어찌 보면 비관적인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했던 말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S4 모델을 사실은 S4 모델이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올해 이제 8월 달에 또 가격이 좋았을 때 그런 예측 시점과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잘 맞췄었고 과거에도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예측을 잘 했기 때문에 이 플랜 B의 S4 모델을 좀 신뢰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플랜 B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S4 모델이 비트코인에 대입하는 게 적합한지 그것을 폐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4 모델을 앞으로 정말 신뢰성 있게 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폐기의 수단이 된 그러한 모델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S4 모델과 플랜 B의 발언들을 믿고 사실은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플랜 B조차도 이 연말 상승장, 연말에 10만 달러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만큼 이 플랜 B의 어떤 낙관론을 믿으셨던 분들은 너무 이제는 그 믿음을 조금은 내려놔야 할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트위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4 모델이 앞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플랜 B가 과연 또 추가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도 제가 특이점이 있으면은 계속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 한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활성화 지소수다라고 해서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를 나타내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주소를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일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새로운 지갑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신규 투자자분들이 유입을 하거나 혹은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어떠한 다른 경로로 또 새로운 지갑을 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비트코인의 주소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승장에서 그 새로운 비트코인의 주소가 굉장히 증폭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장기 홀더분들이나 저희 같이 좀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이미 그 가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이러한 소문들, 긍정적인 소문들에 이제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시장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장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우리가 보조 지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신규 계좌 개설의 피크 시점이 2017년도 말에 한번 왔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처음 불장을 느꼈었던 2021년도 4, 5월 달에 이 신규 계좌 개설의 피크가 또 한번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은 또 엄청난 불장으로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좀 맛봤었던 그러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 또 4, 5월 달에 역시도 우리가 불장이다라고 해서 함께 또 즐겼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잖아요. 그 시장에 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주소가 증폭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상승 추세를 볼 때, 예측을 할 때 충분히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고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지금 좀 확대해 놓은 지표가 이렇게 우리가 올해 처음 불장을 맛봤을 때 그러한 또 차트인데요. 신규 지갑수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올라줍니다. 보시면은 쭉쭉쭉쭉 오르다가 이 부분에서 최고점을 한번 찍어줘요. 그때 역시도 비트코인의 가격도 최고점이고요. 제가 여기는 보시기 쉽도록 불이라고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불장에서 신규 지갑수가 상당히 증폭이 되다가 신규 지갑수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해줍니다. 좀 급격하게 꺾였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어져서 지금의 시장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은 2017년도의 불장 그리고 올해의 불장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규 지갑수는 어떻게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예상하지 않은 지표가 나와서 좀 당황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이제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조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신규 지갑수 역시도 좀 줄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신규 지갑수는 물론 그날그날의 등락폭은 있지만은 좀 우리가 점진적으로 본다면은 저점을 찍고 좀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의 신규 지갑수의 현 상황입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를 저도 찾아봤지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또 트위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캡처를 해놨거든요. 온체인 콜리지의 이제 트위터인데요. 보시면은 지금의 신규 지갑수의 형태가 우리가 2017년도에 본격적인 신규 지갑수의 그런 피크를 맛보기 이전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트위터를 게재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2021년도와 2017년도의 차트를 함께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신규 지갑수도 함께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의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은 조금 낙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온체인 콜리지는 이러한 지표들을 좀 비교를 해서 이 신규 활성화 주소수들이 2017년과 똑같은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표를 비교를 해서 또 알려준 그런 흥미로운 트위터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함께 같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신규 지갑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형태로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보조 지표로 좀 활용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지표여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가 이 정도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계속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 특히나 저는 이제 고래들의 매매를 많이 따라가는 형태를 따라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어떤 온체인 지표도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아직 특이점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의 형태까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래 차트를 오늘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또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차트들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온체인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도 함께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의 악재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체인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가 현 상태가 맞는 것 같고, 그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포지션을 잡으셔도 투자자분들은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수 없지만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코샤이님의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리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고래들이 리플을 대량 매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몇 주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세장에서 고래들이 추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 리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많은 네트워크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리플은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데요. 실제로 100만 개 이상의 리플 코인이 있는 주소의 고유 차트를 보면 고래들이 이전 보유량의 6% 이상을 추가를 했고 현재 약 26억 달러 가치인 33억 개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고래는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지갑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움직임에 따르면 리플은 이 지표와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또는 즉시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네트워크의 이때 고래 비율이 더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최신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치를 잃고 또 7월 이후로 자산 최저점인 0.62달러를 테스트한 이후로 54% 손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 매체인 FX 스트릿은 리플이 현재 지금 핵심 지지 라인인 0.8달러를 방어하지 못하면 38%가량 약 0.49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면서 리플의 약세 전망이 무효화되려면 0.85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성공을 한다면 1.06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리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